자,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즉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뷰티풀 숲을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한 태그를 찾아서 그 태그의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웹에 존재하는 전체 데이터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 대략적으로 한 50에서 60%의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머지 40에서 50%에 해당하는 데이터 혹은 정보는 지금까지 배운 방법만을 사용해서는 여러분들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방법을 사용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다른 데이터나 다른 종류의 정보들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혹은 그러한 방법이 왜 필요한지 혹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특정한 모듈을 사용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그 소스 코드에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 어떠한 한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뷰티풀 숲을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웹페이지에 대한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느냐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리퀘스트에서 제공이 되는 get이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웹페이지에 디스플레이가 된 정보 혹은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정보들 모두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다운로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뷰티풀 숲을 적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퀘스트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어떠한 문제점 혹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죠. 동일한 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책에 대한 정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어떠한 정보를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고자 혹은 추출을 하고자 한다라고 가정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랭킹 정보 있죠. 이게 이제 판매량에 따라 가지고 국내에서 몇 번째로 이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서 많이 판매가 되었는지 즉 랭킹 정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랭킹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 웹페이지에서 추출을 하고자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 스크래핑 방법을 써서 자 그런데 얘네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법을 가지고 추출을 할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게스를 해보세요.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왜 없냐? 얘는 리퀘스트를 가지고 추출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리퀘스트에서 제공이 되는 get 펑션을 가지고 추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보는 리퀘스트를 통해서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지는 소스 코드 안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get이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한 웹페이지에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 소스 코드는 무엇과 동일한 소스 코드가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스 코드랑 동일한 거예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랑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특정한 정보를 추출을 하려면 그 소스 코드에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즉,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랭킹 정보를 우리가 스크래핑 기법을 이용해서 추출을 할 수 있으려면 리퀘스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지는 소스 코드 안에 이 정보가 있어야지만 뷰티풀 숲을 가지고
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태그를 찾아서 추출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소스 코드 안에 이 정보가 없으면 뷰티풀 숲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요. 근데 이러한 정보는 리퀘스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지는 소스 코드 안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웹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전체의 정보들 중에서 일부의 정보만이 리퀘스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지는 소스 코드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어떠한 애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추출해봤던 타이틀 혹은 저자 정보 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의 정보들, 이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체의 정보들 중에서 일부의 정보는 리퀘스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지는 소스 코드 안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일부의 정보는 없다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 안에 없는 정보는 뷰티풀 숲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다 없다? 추출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정말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있죠. 국내 도서 1위 1주라고 하는 우리가 추출을 하고자 하는 텍스트 정보가 어디에? 리퀘스트에서 제공을 하는 get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지는 소스 코드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해당 소스 코드는 무엇과 같다고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소스 코드랑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없으면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랭킹 정보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리퀘스트에서 제공이 되는 get 펑션을 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에도 없다고요. 그러면 추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컨트롤 F 찾기를 해가지고 찾아봐요. 있어요? 없어요? 0이라고 나오죠? 없다란 뜻이라고요. 응? 자, 그러면 그러한 정보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추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방법이냐면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셀레니엄이라고 하는 특정한 툴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설명을 위해서 제가 러너스에 올려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중에서 두 번째 파일인 이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리퀘스트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웹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전체 정보가 있죠. 이 정보를 모두 다 저장하고 있는 소스 코드를 리퀘스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리퀘스트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 전체의 정보들 중에서 일부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리퀘스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지는 소스 코드 안에 존재하는 정보들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리퀘스트를 통해서 추출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 다른 정보들, 해당 소스 코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리퀘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어떠한 툴이다? 셀레니엄이라고 하는 툴이 됩니다. 자, 리퀘스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지는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소스 코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의 컴퓨터가 서버에 접속을 하잖아요. 처음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받는 소스 코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정한 웹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컴퓨터 혹은 우리의 브라우저가 해당 서버 컴퓨터랑 한 번만 통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통신을 합니다. 하지만 리퀘스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지는 소스 코드는 어떠한 소스 코드라고요? 처음에 해당 서버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받는 소스 코드가 돼요. 그 소스 코드에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의 정보는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지는 소스 코드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지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실시간으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고요. 해당 웹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소스 코드를 어떻게, 무엇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운로드 받아진 소스 코드에는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시간으로 이 특정한 웹페이지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조금 끊기는 것 같은데. 끊겨요? 그래요? 계속 끊기나요? 지금 괜찮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웹페이지를 완벽하게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컴퓨터 혹은 브라우저가 서버랑 한 번만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통신을 해서 실시간으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다. 하지만 리퀘스트 같은 모듈은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지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컴퓨터가 서버에 처음 접근을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접근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지는 소스 코드에는 모든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부의 정보만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스 코드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버로부터 실시간으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맞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실시간으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셀레니엄이라고 하는 특정한 툴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셀레니엄을 왜 쓰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이용해서 특정한 태그를 찾으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태그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뷰티풀 숲을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것을 리퀘스트를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셀레니엄을 가지고 할 것이냐만 달라지는 거고요. 둘 중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하든 간에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두 번째 과정은 동일합니다. 앞에서 배운 거랑. 즉 뷰티풀 숲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에 접근을 해서 그 정보를 추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셀레니엄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셀레니엄은 원래 데이터 컬렉션 혹은 웹 스크래핑을 위해서 개발된 툴 혹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얘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떠한 특정한 브라우저를 컨트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된 툴이에요. 보통 그 웹 개발자들이 웹페이지를 개발을 한 다음에 그게 실제로 작동이 잘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쓰는 툴이 셀레니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셀레니엄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요? 실시간으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한 툴로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셀레니엄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통제를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사람이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셀레니엄이 직접 특정한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떠한 특정한 서버랑 통신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는 통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다운로드 받아지는 소스 코드를 셀레니엄이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셀레니엄을 우리가 헤드레스 브라우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뭐 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셀레니엄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셀레니엄 툴에 해당하는 모듈이 존재하는데 그 모듈의 이름이 셀레니엄이고요. 그래서 pip install 명령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명령 프롬프트 창을 이용해서 요 명령문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서 해당 모듈을 설치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맥을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을 이용해서 그러한 명령어를 입력을 해가지고 셀레니엄 모듈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지금 설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창을 사용을 해가지고 pip install selenium 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되죠.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하세요. 설치가 됐나요? 금방 설치가 되거든요. 설치가 된 사람들 있을까요? 아주 조금씩 계속 끊기나요? 네, 어떤 사람들은 잘 들린다고 하고 끊기는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면 얘기를 해주세요. 한울 학생은 그 워닝이 나왔는데 이 워닝은 그 셀레니엄을 설치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pip 명령어를 쓰고 있는데 pip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설치 프로그램인데 걔가 버전이 옛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pip을 업데이트하라는 뜻입니다. 업데이트 안 해도 돼요. 그냥 무시해도 돼요. 한울 학생. 알겠나요? 자, 설치가 됐으면 사용을 해야겠죠. 사용하는 거 관련해서는 제가 예제 코드를 올려놓긴 했는데 그 예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웹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느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파일을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러너스에 공지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파일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 설명 자료 웹 스크래핑 고급이라고 하는 워드 파일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추가적으로 나는 이 설명 파일을 보고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을 참고해서 복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레니엄이 작동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얘는 브라우저를 통제를 해가지고 특정한 웹페이지에 대한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랑 실시간으로 통신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실시간 통신을 통해서 다운로드가 되는 소스 코드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한 브라우저를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맞을까요? 자, 여기서는 어떠한 브라우저를 컨트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냐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크롬 브라우저를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크롬 쓰고 있죠? 크롬을 쓰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안하지만 이 수업을 위해서 크롬을 설치를 해주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레니엄을 가지고 크롬 브라우저를 하기 위해서는 통제를 할 때 필요한 드라이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데 어디에서 다운로드를 받냐면 요 링크 있죠. 크롬 드라이버 설치라고 하는 요 항목 밑에 링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링크를 클릭을 해볼게요. 이러한 웹페이지로 갑니다. 여기까지 갔을까요, 여러분들? 가면은 서로 다른 버전의 드라이버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런 버전이나 다운로드 받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에 해당하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버전의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고요. 실행을 시키면 이러한 화면이 나올 텐데 오른쪽 상단에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트를 아직 안 해서 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뉴가 나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면 크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업데이트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도움말이 있죠. 밑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메뉴로 도움말이 있어요. 도움말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가 대면은 추가적인 다른 메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크롬 정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재 어떠한 버전의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92.0. 이렇게 나오는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 확인을 했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크롬 브라우저의 버전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이 뒤에 숫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 것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91 버전을 쓰는지 91을 쓰는지 93을 쓰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는 파이썬 크롬의 버전이 80번대 버전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옛날 버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92 버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의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드라이버의 버전 중에서 얘를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야 하고요. 92를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93으로 시작하는 버전의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얘를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그리고 91 같은 경우에는 얘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크롬 브라우저 버전에 맞는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특정한 폴더에 저장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아마 압축 파일, 그러니까 클릭을 하면 이러한 화면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OS에 맞는 운영체제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를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크롬 드라이버 win32 zip이라고 하는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압축을 푸세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응?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이걸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압축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 밑에 크롬 드라이버 언더바 win3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 드라이버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셀레니움을 통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드라이버 파일을 제대로
다운로드를 받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을까요? 음? 자, 요거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리뷰를 하긴 할 건데 여기까지 하고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시연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준 주피터 노트북 파일 중에서 셀레니엄 도메스틱 랭킹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확인했을까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좀 더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드라이버만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셀레니엄 설치하고 끝내면 조금 재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셀레니엄을 사용을 해가지고 크롬 브라우저를 통제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정말로 그 소스 코드에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밖에 안 걸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 파일, 주피터 노트 파일을 실행을 하면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셀레니엄 모듈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 중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통제를 해서 실시간으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위 모듈은 웹 드라이버라고 하는 모듈이에요. 얘만 일단 저희가 임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웹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한 클래스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롬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크롬 브라우저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자 함수의 인자로 어떠한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냐면 여기 executable underbar pas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의 값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운로드 받은 크롬 드라이버가 있죠. 그 파일의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소창을 클릭을 하면은 해당 폴더의 경로를 여러분들이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맞을까요? 카피를 한 다음에 그 경로 정보를 여기 executable underbar pass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으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해당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의 이름까지 지정을 해줘야 돼요. 해당 파일의 이름이 요거예요. chromedriver.exe.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크롬 드라이버를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셀레니엄을 통해서 실행이 돼요. 얘를 실행하면, 요 코드를 실행하면 브라우저가 알아서 실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셀레니엄이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URL 주소에 해당하는 웹페이지로 알아서 이동을 해요. 그때 사용하는 펑션이 무엇이냐면 get이라고 하는 펑션이에요. 이동을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페이지 언더바 소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추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기만 하면 돼요. 확인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브라우저가 아래에서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동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 알아서 이동을 한다고요. 종료가 됐죠. 그러면 화면에 이제 요 페이지 언더바 소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셀레니엄이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는 해당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가 있을 거잖아요. 맞을까요? 걔를 지금 HTML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했죠. 걔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어떠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랭킹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국내 뭐였죠? 국내 도서 1위 1주 이러한 정보가 어디에는 있어야 된다? 여기에는 있어야 돼요. 그런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죠? 보여요?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가 있다고요. 여기에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웹페이지가 저장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어떠한 소스 코드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에는 이 다음 과정은 동일한 거죠. 이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태그를 찾아서 사실 지금 얘는 이제 태그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내비게이션 방법을 쓰긴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소스 코드에 대해서 뷰티풀 숲 클래스를 적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면 됩니다.